병원체가 증식하는 조건 food, exit, temperature, time, oxygen, moisture 어딜 가나 약점을 파고드는 나쁜 놈들이 존재.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나 귀지는 주 에너지원입니다. 어떤 경우에 과도한 분비가 이루어지는지 는 특별한 기전에 의해서 피지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눈이 충혈되고 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오일리하고 악취가 나고 피부염이 자주 생기는 아이들은 한번 의심해보는 것이 지속되는 외염의 시작은 바로 당신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수의사 김원장입니다. 동물병원에서 얘기해주지 않는 동물병원 리얼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반려동물 바로 알기 프로젝트, 사랑과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들리지 않는 우리 반려동물들이 보내는 소리 없는 목소리에 대한 이야기. 오늘은 외염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커피 한 잔 준비하셨나요? 아직도 모르겠어? 긁고 있잖아. 지금 시작합니다. 지난 외이염 영상에서 병원체가 증식하는 조건 food, exit, temperature, time, oxygen, moisture 이 6가지 이니셜을 따서 FATUM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중 수분에 대해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우측에 링크를 걸어뒀으니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외이도의 습한 환경 조성으로 인해 세균들이 증식하게 되는데 사실 피부 질환은 원인을 단순하게 한 가지만 생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분은 여러 조건들 중 하나일 뿐이고 많은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잠시만, 귓병 아니에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외이도도 피부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 그 위치와 구조로 인해 귀지나 피지를 분비하는 샘 조직들을 많이 가지는 피부의 한 영역입니다. 피지나 귀지리 얘기를 하니까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지 감이 오시나요? 네, 바로 귀지, 병원체가 증식하는 에너지원, 푸드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귀지는 이도선이라고 불리는 귀지샘에서 분비가 되는데 이 귀지샘은 땀샘이 변화된 조직입니다. 귀지샘에서는 윤활유가 분비되고 여기에 외이도 피부에서 탈락한 세포들과 복합적으로 귀지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 귀지샘의 근본적인 기능은 다량의 지방 성분을 함유하고 있어서 수분의 침투를 막고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세균들의 증식을 억제하고 여러 분해 요소들이 있어서 외부 세균으로부터 외이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만 어딜 가나 약점을 파고드는 나쁜 놈들이 존재하죠. 아마 반려동물 보호자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진균의 일종인 말라세치아입니다. 과도하게 분비되는 피지나 귀지는 말라세치아가 아주 좋아하는 주 에너지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시선을 조금만 바꿔보면 피지나 귀지의 분비를 적절하게 유지할 수 있다면 곰팡이의 증식을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려면 어떤 경우에 과도한 분비가 이루어지는지 그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오늘 영상에서는 종양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대표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로 고지방 식이를 들 수 있습니다. 고지방 식이는 특별한 기전에 의해서 피지 분비를 자극하기 때문에 지방 섭취가 많은 아이들에게서 과도한 피지나 귀지가 분비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보통 비만한 경우만 생각하시게 되는데 비만하지 않은 반려동물들에게서도 고지방 식이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간식이 주식이 되고 주식이 간식이 되어버린 반려동물들이 많이 있죠. 대부분의 간식들은 기호성을 높이는 것에 치중해 있는 경우가 많고 구성된 영양분이 균형적이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호성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고소한 맛을 내는 지방 함량을 높이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간식이 그러지는 않지만 일단 기호성이 좋은 사료나 간식은 한번 의심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먹는 양이 적은 마른 아이들도 고지방 식이를 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외이도에 국한되지 않고 피부 전체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요. 피부가 오일리하고 악취가 나고 피부염이 자주 생기는 아이들은 현재 시기를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귀지나 피지의 과도한 분비를 유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알레르기입니다. 알레르기 반응은 일종의 염증 반응이죠. 이에 흔하게 반응을 보이는 곳이 바로 눈과 귀인데, 눈이 충혈되고 귀가 빨갛게 부어오르는 반려동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시죠? 염증 반응에서 분비되는 효소들이 피지나 귀지의 분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물론 알레르기의 원인은 음식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죠. 단지 육식동물인 개나 고양이에서 잡식을 급여하는 경우가 일상적이고 다양한 단백질원을 공급하다 보니 가장 흔한 원인으로 음식을 먼저 접근하게 되지만 다른 원인들도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것은 가까운 동물병원에서 전문가인 수의사와 상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듯 반려동물들은 사람이 만들어둔 환경에 적응하면서 야생에서 생활할 때보다 여러 문제점들을 좀 더 쉽게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야생에서는 지방만 섭취하거나 잡식에 가까운 식단이 불가능하죠. 그러다 보니 지속되는 외염의 시작은 아시죠? 바로 당신 때문이야. 균형 잡혀 있던 외이도의 환경을 목욕으로, 음식으로 파괴하는 바로 여러분들이 원인입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았으니 하나하나 개선해서 건강을 관리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나라처럼 실내에 거주하는 반려동물들은 야생의 습성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평생을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반려동물들의 건강관리 문제는 보호자가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딜레마입니다. 이 딜레마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보호자들은 반려동물이 사람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변화된 것들, 바로 사람과 반려동물의 차이점이죠. 이 내용을 공부하고 이들의 소리 없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반려동물의 문제를 보호자가 직접 해결해 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말 그대로 보호자이니까요.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맞는 관리 방법에 대해서는 인근 동물병원으로 내원하셔서 수의사와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보호자가 알고 있어야 할 외이도의 관리 방법은 다음 외이음 영상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병은 치료보다 관리가 우선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의견과 궁금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댓글 역시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동물병원 리얼스토리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